위임, 거기가 전점. 이건 유효하다고. 유효.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유효라고. 유권대리. 이 두 사건만 구별하시면 돼. 갑하고 을하고 도박했다고. 그럼 도박 채권 관계는 사회주의 위반으로 무효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 도박 빚을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해서 대물 변제 약정했다고. 그럼 이 대물 변제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것도 무효지. 원인 관계가 사회주의 위반이 무효면 그에 기초해서 한 약정 또한 다 무효다고. 그런데 이 3번 사건은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도박 관계야. 그럼 도박 채권 관계는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위반은 무효다고. 근데 갑이 을한테 왼쪽 사안처럼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한 게 아니고 갑이 을한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를 대신해서 매매하라고 매매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로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된 사건이에요. 사안이 다르죠. 이건 둘 사이의 문제고 이거는 상대방 병이 개입된 사건이고. 그러니까 갑측 주장은 왼쪽처럼 원인 관계가 무효면 그에 기초한 약정도 무효해야 되니까 무권대리다 해서 자기는 책임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상대방 병 측은 이들 둘 관계가 도박 채권이어서 무효인지는 병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병과의 관계에서는 이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유효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병이 승소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둘 사이 도박 채권은 무효지만 그에 기초해서 대리권 수요한 행위는 유효다라고 한 거예요. 유권 대리로 본 거라고. 그럼 표현 대리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네. 이 사건에 표현 대리 적용될 수 있어 없어? 없지.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무권 대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표현. 저는 무권 대리예요라고 써 있죠. 안 써 있어? 아니 겉으로 보기에 대리권이 있다 그 말 아니요? 그럼 사실은 대리권이 없다는 뜻이지. 아니 겉으로 봤을 때 이쁘다 그러면 안 이쁘다는 소리 아니요? 벗기 보면 안 이쁘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제목에 써 있어. 나는 무권 대리예요라고 써 있잖아요. 이 사건은 유권 대리로 해결해라 라고 한 판례다니까. 그러니까 무권 대리 법률은 여기엔 적용 안 돼.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 도박 채권 변제를 위하여 대리권 수여한 경우 혹은 위임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면 유효라고 자기가 손으로 써놓고 푸시는 게 좋다고. 알겠다 싶은 거를 정확하게 써놓고 결론을 대입해서 푸시는 게 안전해. 절대평가는. 다 풀어야 붙는 시험 아니니까. 그래서 대리권 수행위는 유효고 이 사건은 유권 대리로 처리를 한 거예요. 단 이들 관계가 도박 채권이어서 무효인 경우 병한테 을이 대금을 받아가지고 이 대금으로 도박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 이 약정은 무효다라고 한 거라고. 그럼 이미 대금 받아서 충당을 해버렸어요. 그럼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네? 없지. 사회주의 위반이니까 둘 사이에 이미 충당해버린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고. 불법 원인 급여라. 거기까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이요. 그러니까 3번 판례는 외워두셔야 이걸 정확히 풀고 답을 내지. 안 그러면 이거랑 겹쳐가지고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하고 대리행위하고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3번은 매매계약은 유효 그래서 옳은 사안이고, 자 4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허위 진술이죠. 정당한 증언인지 허위 진술인지.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고 차비나 식비, 그날 하루 일당 이건 받을 수 있어야지. 그때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그런데 그 정도를 초과해서 한 약정은 무효인 거고. 그런데 4번 사건은 아예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 약정한 거죠. 밥값도 없다는 뜻이야.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전부가 무효인 거라고. 그 다음 5번. 5번은 최근 판례인데 요 5번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를 일단 찾으시면 돼. 회사 비용으로 해외 연수한 경우 해외 연수의 주된 실질이 교육 훈련이 아니라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항상 경우까지 읽었으면 정리를 해두고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정리 안 하고 끝까지 마침표까지 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읽을 때 앞에 한 줄을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읽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내용을 들어서는 다 아는데 시험만 보고 나면 아는 걸 많이 틀리고, 시간에 쫓겨서 시간 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습관을 좀 고쳐보시면 돼. 그 습관을 고치는 건요, 1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순간이 필요해.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한 2주간 잠깐 해가지고 그 습관만이라도 고치면 대박 남겨. 그러니까 대단한 거, 신기한 걸 배우시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절대평가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시간이 없더라도 경우까지 먼저 정리를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해. 그러니까 여기 경우까지 딱 읽고, 라도 이런 걸 읽지 마시라고. 함으로, 하더라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읽는 게 아니라 경우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읽으시는 게 좋아. 그래야 문장 속에 파묻히질 않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문구는 어디겠어요? 출장업이에요, 출장업. 회사 돈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온 게 아니라 회사 일을 보고 온 거죠. 출장업을 했다고. 그럼 출장비 회사에다 돌려줘, 안 돌려줘? 아니, 회사 돈으로 회사 일 보고 왔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지급한 그 출장 비용 와서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지. 그런데 그거를 돌려주기로 약정했대. 이 약정은 무효다라고 한 거예요. 회사 돈으로 교육을 받아왔으면 일정 기간 그 교육비 뽑을 때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로 이직하면 회사에서 드린 경비는 배상을 해줘야지. 그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한 거고, 그건 그 전 판례고, 최근 이 판례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출장업을 보고 왔다고. 이 돈을 돌려주기란 약정은 무효다라고 한 게. 그래서 5번이 틀이 나옵니다. 자, 문제 3번. 자주 봤던 이중매매 사안이에요. 갑과 을 간에 매매하고 등기하지 않던 중에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한 사안이라고. 그럼 갑을 병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중매매 사안이 나오면 첫 번째 쟁점이 제2매매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죠. 그럼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적극가담이지, 적극가담. 그래서 제2매매 주인이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적극 가담했으면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자리. 여기서 적극 가담을 풀어서 쓰면 뭐라 그래요? 알고도 회유하거나 요청한 걸 말하죠. 지금까지 시험은 적극 가담이라고 명시해 줬는데 요즘 이제 출제 경향이 너무 중복된 걸 내다 보니까 표현 양식을 좀 바꿀 때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고도 회유 요청한 경우 이렇게. 그럼 알고 회유 둘 중에 어디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한 거지. 꼬셨다고. 그리고 이 구조는 두 군데 또 똑같이 나오죠. 악이라도 유효하게 취득하고 적극 가담했을 때는 사회질서 위반이다라는 이 구조가 시효 완성했을 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처분된 경우 그 매수인 악이라도 취득하고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또 하나는 어디서 나와요? 예?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명의신탁에 나오지. 이 세 가지 사안이 악이냐 적극 가담했냐에 따라 유효무효가 결정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일단 법률관계에서 유효무효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갑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매를 했는데 갑이 그에 위반해서 병하고 이중으로 매매했죠. 이때 병 등기는 병이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럼 을은 병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병은 불법행위 한 사람 아니다니까. 단순히 알았던 것만으로는 비난할 수가 없다 그랬다고. 주장 못해. 그리고 을은 갑과의 관계를 책임관계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둘 사이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 성립한다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이때 해지와 관계된 쟁점은 즉시죠.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기회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할 필요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이때 손해배상 실내이기요, 이행이기요? 예?
그 실내익 배상이냐 이행익 배상이냐 그 배상 원칙은 단순해.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할 때는 유효하게 이행을 했었어야 되니까 이행익 배상이 원칙이고, 계약 관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 의무가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실내익 배상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행익 배상이 원칙이라고.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약법 할 때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시면 되고.